안녕하세요. 예,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장이 그지 같죠? 예, 참 그러네요, 장이. 어. 근데 이게 아이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해외 차트나 뭐가 보면 막 다 그지 같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기 갭에서 무너졌어요, 미국. 근데 무너졌다고 무너지긴 무너진 거죠. 근데 아직 잘 몰라. 이게 무너지려면은 무너졌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쓰려면은 이 밑에 여기를 깨고 시작점을 깨고 이렇게 확 무너졌으면은 무너졌네요, 박살났네요, 그럴 텐데 아직은 조금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할 희망이 아직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를 지지할 희망이 있어요. 저걸 또 깨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지금 좀 아직은 희망이 있는 타입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장 보면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장이 이렇게 막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좀 무너지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그다음에 코스피도 보면 그렇죠. 예. 버티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이제 그랬어요. 더군다나 개파락으로 무너졌어요. 이제 물론 코스닥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음, 오늘 뭘 봐야 되니? 예상 그죠? 오늘 수요일 맞냐? 수요일이죠? 예상 찍을까 매매 보면요. 더 ENM 엔터 주죠. 뭐야, 황교안 주네. 상 같죠? 카티스 점상 같죠? 이게 뭐 이런 건 단타나 스윙으로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상지건설 상을 또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템버거를 가는지 10연선을 가는지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 CS 갔다가 무너졌고 한청제지 가다 무너졌고 대동스틸 가다 무너져 상 들어갔고 앞에 이제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를 뛰어넘겠다는 뜻이죠.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그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보면은 카티스 연예 신기준데 잘 모르겠고요. MI 큐브 솔루션 뭐야? MI 큐브 솔루션 대북주 동양철관이랑 뭐 소프트웨어 MI 큐브 소프트웨어랍니다. 예, 동양철관 저 얘도 보나마나 전에 선 그어놓은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뜻인데 넘어갔어요. 일단 지 할 일을 다 했고요. 흥국화재우 뭐 링크드는 뭐죠? 넷마블 게임 일자리 뭐 800억대 저 소규모 회사인데 여하튼 상지건설 했고 벡트 에센 왠지 에센테크인데 예센테크라고 발음하고 싶은 이름이죠. 예, 에센테크 이제 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갔는데 가는 놈들은 또 가요. 이렇게 보세요. 얘도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이게 일봉이죠. 얘는 좀 그러네. 아이고. 매매한 거 보면 모코엠 시스템 얘는 목표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근데 좀 딱 거기까지 갔고 화성 밸브도 이 위에는 이제 예전에 제가 여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를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걸었나 봐요. 화성 밸브도 목표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봉의 절반 거래량 큰 봉의 절반 1차 여기 2차 거래량 따지면은 요 정도 2차 이 정도 그러니까 1차 16% 2차 24%좀 갭이 크네요. 이렇게 봤을 텐데 어떻게 갔죠 얘가 오늘 2차 목표가 딱 갔죠. 2차 정확하게 갔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보니까 좀 돌파를 했죠. 어쨌거나 2차까지 갔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여기서 매도했으면은 수익이 냈을 만한 상황이고요. 계룡건설 얘는 뭐야 손이 얘 저 어떻게 상 갔나 봐요. 어떻게 상 가서 제가 이제 여기 자동 로스 이거 뭐야 종가에다가 자동 로스 해놓고 여기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그랬나 봐요. 예, 방송할 때 그죠? 어쨌거나 가는 놈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도 글쎄 나는 오늘 매매해서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고 분봉으로 봤을 때 시작하고 나서 내일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장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는 와중에도 먹을 거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관점이 하락장이 있고 평범한 장이 있고 또 평장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간 장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든 올라가든 이렇게 평범 시초에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장이 끝에 꼬부라지건 올라가건 평범한 장이고요. 하락장도 있고
횡보만 줄기차게 하는 장이 있고 내내 그냥 상승장이죠. 내내 아침 시작부터 계속 올라가는 장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장이 있죠. 그리고 뭐 갭에서 원래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저 위에서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장도 있고요. 그죠?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매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조종장에서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평장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정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평장이 됐건 이 세 개 중에 어쨌거나 이 포인트 상으로 원래 먹어야 되는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매매해서 먹는 거 단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저 단타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날 매도를 할 게 아니면 이제 그 저 수익 결정이 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근데 스윙은 빼겠지만 그리고 저는 원래 스윙을 잘 몰라요. 원래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단타로 어떻게 굳어졌는데 여하튼간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려니까 이제 스윙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게 도박으로 치면은 야바위가 있고 뭐 화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고 뭐 이렇다 칩시다. 야바위 뭐에다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삥삥 돌려서 3개나 4개 해가지고 여기다 돈 거냐 여기다 돈 거냐 여기에 돌멩이가 있냐 여기 돌멩이가 있냐 옛날에는 바둑알 같은 거로 많이 했는데 그런 스타일 아니 화투로 뭐 섰다도 있고 고섭도 있고 도리지크 땡도 있고 많죠. 뭐 미나토도 있고 고섭도 있고 그리고 뭐 카드로 이제 뭐 포카도 있고 그죠 뭐 블랙잭 뭐 많죠. 근데 이 얘나 기본적인 이 원리를 쳐다보는 이 눈 시야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그 시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야바이 할 때는 뭐 어떻게 해 무조건 왼쪽이야 나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나는 무조건 가운데야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고스톱 치면은 화투를 치면 나는 무조건 고스톱이야 나는 무조건 섰다야 아니면 나는 섰다래도 5컷 이하로는 배팅을 안 해. 최소한 6컷 이상 올라가야 나는 배팅을 해. 아니면 뭐 카드로 하면 나는 뭐 플러시나 저 스트레이트 아니면 나는 뭘 안 해. 이런 식으로 너무 고전적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승장일 때는 수익이 예를 들어 좀 좋은 뭐 3판 중에 한 3일 정도 했는데 한 3일은 좀 그렇고 한 달 정도 상승장이었으면 그 중에 한 15일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종장에서는 박살 나는 거야. 평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 뭐 그래. 근데 이것보다는 조종장이 됐건 평장이 됐건 상승장이 됐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되는 쪽에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제가 이제 요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목표가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근데 나는 목표가를 되게 보수적으로 봐. 그러면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할 때가 됐구나. 매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더럽게 안 가는구나.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버려요. 여기서 안 가면 버려요. 근데 끝까지 이걸 버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나랑은 또 달라. 나는 목표가를 여기다 했지만 이 사람은 목표가를 또 여기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를 돌파해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목표가 자체가 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맥시멈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맥시멈으로 하는 사람인데 또 근처 가서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걸 돌파를 해야 또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욕심입니다.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욕심이고요. 정도도 아니에요. 정법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 중에 매물대를 난 목표가를 최하로 잡고 돌파를 하면 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목표가 매물대가 이렇게 3가지 정도 있으면은 나는 그래도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중간이야. 난 중도야. 그래갖고 가운데로 왔을 때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야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지 뭐하러 밑에서 파냐 그러면서 여기를 그 맨 꼭대기 매물대 맨 꼭대기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보수적인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하면 매도를 하지만 여기서 닝기적거리고 그러면 저는 그냥 팔아버려요. 여기서 팔아버리는데 제 방법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에는 요렇게 보수적으로
매물대가 3개가 있으면 맨 아래에 있는 매물대 정도로 해야 하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그래서 소액으로 매매하세요. 조심조심 하시고요. 갭에서 지수 자체가 원래 종가가 여긴데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갭을 떠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연속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꼴인 거죠. 지금 지수가. 조심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상승장에서도 기본 평균적으로 수익률 15%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하락장에서도 15% 내는 사람이 있고 평장에서는 한 20%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가 맞는 거야. 평장이 지가 좋아하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여기서 수익이 잘 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승장일 때는 막 30% 내. 조정장일 때는 뭐 10%도 못 내. 평장에서도 한 10%도 못 내.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죠? 이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얘기에 결국은 뭐 목표가가 됐건 뭐 관심 종목이 넣는 종목이 됐건 섹터를 구분하는 뭐 뉴스를 따지는 거가 됐건 너무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잘 나올 때는 30%안 나올 때는 뭐 10%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균적인 게 나오게끔 어느 정도 수익이 한 달에 얼마,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장이 좀 좋아서 그 다음 때는 뭐 한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지. 어느 달에는 나 100만 원 벌었어. 어느 날에는 뭐 500 벌었어. 어느 날에는 2천 까졌어. 어느 날에는 또 1000 까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건 그 사람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지수 매매를 차트도 안 보고 그냥 오늘은 아침에 내가 그냥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레버리지에다 걸어야지.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고 어쩌고 하니까 인버스에다 걸어야지. 거의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도 아니고 거의 도박이죠. 도박. 운에 맡기는 50대 50. 50대 50으로 도박성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잠깐 그런 모습을 봐서 하는 얘기인데 도박을 하실 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고 그냥 도박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도박성으로 해서 돈 벌기가 진짜 어려운데 운이 좋으면 뭐 상대방이 타짜가 아닌 바에는 그리고 그 사기 게임이 아니라면 하우스나 이런 데서 하는 사기 게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주식에서 돈 버는 걸 바라는 그 요행보다 도박판에서 운을 바라는 그 요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증권판도 이게 호락호락한 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몇 개 나왔어요. 뭐 제가 보니까 엔터가 좀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철강이 비리비리 하더니 윤석열 정권 때는 철강이 비리비리 하더니 이제 철강이 뭔가 자꾸 매집성으로 뭐가 차트가 보이고 있어요. 철강도 잘 보세요. 일단 요즘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철강입니다. 일단 대동스틸 오늘 상한가 종목 뭐 지수고 뭐고 오늘 볼 거 없어요. 다 무너지고 어쩌고 했으니까 볼 건 없는데 얘가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좀 하나 본데 23만 4천이고요. 오늘도 상한가 종목만 보면 끝나겠네요. 3만 5천 뭐 크게 뭐 이슈되는 게 없는데 종가상이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질 확률도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면은 요 10% 근처에서 이렇게 무너질 확률도 큰데 재수 좋으면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여기 12%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12%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5535인가 12%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 스틸은 그렇고요. 근데 스틸 철강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전장 끝나고 어쩌고 하면 다 때려 부셔놓은 거 다 짓고 어쩌고 하다못해 수도관이라도 연결하려면 복구하려면은 쇠가 많이 들어가겠죠. 건설도 많이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중에 이제 철강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철강 자체 섹터로도 이제 주식에서는 실제 기업에서는 건설 회사들 사이에 그 자재를 대주는 그 자재 그 파트의 어떤 회사로 돼 있지만 증권에서는 건설이나 철강이나 동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얘 섹터와 얘 섹터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 개념을 보셔야지. 얘의 부속을 책임지는 얘 부속 개념이다 이렇게 철강을 보시면 안 됩니다. 철강이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이 파장이 큽니다. 예, 철강 잘 보세요. 대동스틸은 그렇고요. 저 위에까지 몇 프로? 아까 모르겠죠? 11%, 12%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ENM, 엔터 보나마나 ENM이 뭐 엔터주 비슷하겠죠.
아무것도 안 써있네. 하여튼 인터넷 서비스 1인 미디어 플랫폼 매니지먼트 하여튼 뭐 저깁니다. 예, 그냥 저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엔터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읽으려고 그랬더니 귀찮네요. 120 밑에 거면 120 다 갔죠? 120 밑에서 120까지 갔어요. 다 갔죠? 끝났죠? 이런 거는 아마 종가상에 가까워야 정상인데 강상이네요. 그러면은 잔여 물량만 대기 물량만 빵빵하 54,000 예, 빵빵하진 않네요. 빵빵하다 보면 120을 크게 돌파할 확률이 큽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러진 않네요. 예, 빵빵했는데 대기 물량은 얼마 안 돼.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단 것 같습니다. 한 여기 한 7, 8%? 예, 또 동전 주식이니까 980원이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갭을 좀 많이 뜬다. 내일 필요 이상으로 이 정도 올라가면 한 종가 근처에서 올라가야 맞는데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할까해서 막 10% 15%를 논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22% 20% 이상 한번 보십시오. 예,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갭이 근데 요즘은 거꾸로예요. 갭이 많이 뜨면 무너질 확률이 커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왜냐면 건너뛰는 게 유행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음날 이렇게 가면은 얼마 못 갈 놈들이 이렇게 가다가 다음날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980원이라는 매물대를 뛰어넘으면은 120. 그러니까 요즘 저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게 유행이니까 갭이 적당히 뜨면 얘는 한 뭐 7, 8% 갭이 많이 뜨면은 20%까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22%, 21% 정도 되죠.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올라가면 여기서 17, 8%에서 매도 갭이 많이 뜨면 989원보다 이상 떠서 989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 이상 15% 정도 확 뜨면은 오히려 많이 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1번봉을 보면서 120을 깨면은 그때 버리시던가 120을 깨기 전에 나는 먹을 만큼 먹은 것 같다 그러면 20% 가까이서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더 ENM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티스는 점상으로 갔습니다. 내일 또 점상으로 올라가는 이거 선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티스는 점상으로 갔어요. 근데 점상으로 간 건 1,800. 어우 뭐 이렇게 많어. 본장에서 1,800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43만 뿐이 안 되죠. 그래도 작은 수는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작은 거래량이 아니죠. 점상으로 갔으니까 연상을 가는지 한번 지금 매물대로 봐서는 한 20% 나오는데 20%나 연상을 가든가 20%나 연상을 간다고 해서 꼭 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0%까지 내일 올라갔다가 상이 깨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올라가는 맥시멈을 따지면은 20%에서 상한가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얘는 상한가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앤데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20%까지 보고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3분의 1 가지고 연상을 노려보던가 한번 그래 보십시오. 카티스 그렇게 봤고요. MI 큐브 솔루션은 MI 큐브 솔루션은 나름 강상에 가깝죠. 예, 나름 강상에 가까운데 이게 지금 하락하던 120 이게 뭐 이게 신규주죠 뭐야? 신규주인가 보죠? 신규주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락하는 120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반 동안 또 달려봐야겠네요. 요걸 구라성으로 보고 자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니까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건 아니네요. 그래도 한 10% 보겠네. 얘는 한 내일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락하는 120을 위로 쫙 끌어올리려고 해서 확 크게 슈팅을 하려고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차트상의 해석은 뭐 그렇게까지 왕창 올리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올라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왜? 신규주잖아요. 예, 신규주는 앞에 뭔가 이 저항선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를 못 넘을 거야, 여기를 못 넘을 거야, 여기를 못 넘을 거야 하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규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너질 때는 또 저항선이 없어 무너지기도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쉽지만 내려가기도 쉽다. 그래서 신규주는 좀 위험하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한 10% 정도는 일단 공간은 쉽게 열리게 10% 이상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10%까지만 보세요. 신규주니까 뭐라고 그렇게 규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철관은 오늘 뭐 철강 대장인가 본데 뭐 딱 봐서 14%죠. 딱 봐서
14%. 근데 대기 물량 200만 원이네요. 그래도 뭐 앞에 별거 없죠. 예, 아니 잠깐만. 그럼 왜 곽처럼 되게 된다니? 돌파선이 두 개, 그죠? 여기까지 15%, 15%의 두 배면은 15%, 15% 상한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15%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내일 잘 보세요. 흥국화재 우는 우선주라 뭐 단일가 거래가 아닌가 보네. 우선주인데 우선주인데 이게 안 깨졌을까? 3,515 6시 잘못하면 얘는 이제 깨질 수도 있는데 상이 깨질 수도 있는데 안 깨진다. 얘는 적당히 보십시오. 예, 무리하지 말고. 이게 너무 약해요. 대기 물량이 너무 약해서 잘못하면 상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시는데 내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희박하게 무너지기가 쉬운 타이밍이고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좀 앵간히 있을 때 이거 넘기 힘들겠는데 여기 막 많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근데 매물대가 많은데 이런 애들은 내일 갭을 많이 뜨면은 오히려 갭을 많이 떴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가기가 좋을 때는 거기를 건너뛰어 버리면 한없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건너뛰어봤자 또 매물대 또 걸리는 애들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버리느니 애초에 꼭대기일 때 그래서 제가 갭을 많이 뜨면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거기를 어느 정도 뛰어넘어도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 7,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 8%. 흥국화재 우는 7, 8%. 우선주는 이제 차트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흥국화재 우는 7, 8% 정도 매물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를. 링크드는 아까 이거 뭐였지? 넷마블 일자리 뭐 활벽돼서 제가 큰 회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죠.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얘도 평소에 이렇게 그래도 뭐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점점점점 나는 거 보면 얘가 무슨 뭐 공시 하나 때리면서 막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뭔지는 이제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읽어보시고요. 뉴스 써서 올라간 거 치고는 120만이고 이건 시간 날까지 좀 봐야겠어. 31만이면은 내일 한 14, 11% 내일 10%까지 보시면 되겠 10%. 예, 내일 링크드는 10%까지 보세요. 상지건설은 이제 1, 2, 3, 4, 5, 6 내일 7이네요. 근데 이제 7상을 가냐 못 가냐 이제 이런 개념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애들은 5상 이상 올라가면은 10연상을 가냐 안 가냐 바라보는데 10연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게 갈만도 하네. 살벌하게 올라가더니 뭐 이재명 주로 올라가는 건지 뭐 이미 신문에 상패가 나왔다고 옛날에 2016년도에 한번 나왔던 애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해먹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까치밥식으로 그죠? 까치밥 뭐죠? 사람이 이제 다 따먹고 나머지 찌끄레기 이제 동물들한테 먹으라고 남겨놓는 게 이제 까치밥이죠. 이제 뭐 감이나 이런 거, 배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이제 남겨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만 먹냐? 자연에 있는 애들도 먹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새. 그 까치가 날아다니는 새 까치가 맞을 거예요. 뭐 제가 뭐 국문과는 아니지만 여하튼 까치밥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갔다 이제 어떻게 하고 얘는 아마 회사가 이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상을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새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상지건설은 다음번 상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그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매물대가 뭐 의미가 없어요. SN테크는 15만 천인데 시간 날까도 얘는 위태위태하네요. 뭐 깨진 것도 같고 아직 6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얘가 이거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차트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좋은 편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 정도만 갔으면 좋았는데 더 올라가서 상을 들어가는 바람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올라갈라 치면은 내일 9%도 올라갈 만합니다. S&T도 내일 9%까지 올라갈 만해요. 근데 상이 안 깨졌다는 전제하고 만약 시간 날가로 6시 전에 상이 깨지면 얘는 나가리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넥스틸도 상을 마저 갔는가? 이게 애프터마켓 종목인가 보네요. 에르코스도 그렇고 한국 나머지는 이제 상을 들어가는 애 없네요. 상한가 종목만 이렇게 봤는데 상한가 종목만 볼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지금 새로 올라가는 애들이 그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외에 철강이 조금 요새 이제 매집성으로 많이 보이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매집을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막 터지고 있어요. 최강주가. 건설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제 반도체하고 전기차 얘네 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 나가리 되고요. 자동차니까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어쩌고 우리 트럼프 형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비리비리한가 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섹터가 이번에 주류를 이루느냐 바이오냐 반도체냐 전기차냐 AI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단 바로바로 단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 지금 막 종목 주소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담지 마시고 계속 미국장이 위태위태하니까 그 영향을 좀 한국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은 받으니까요. 관심 종목에만 집어 넣으셨다가 이 정도 지지하면 이제 올라갈 일뿐이 안 남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제동로스 걸어놓으면 되지. 요런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이제 그때 전에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소액으로는 잡아볼만 합니다. 예, 소액으로 그냥 경험치 삼아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하시던 분들은 뭐 10만 원씩, 10만 원 하시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한 종목당 막 뭐 20개, 30개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소액으로만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물 타서 나오면 되니까요. 너무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 쫄면 안 돼요. 또 이게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되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기 실력보다 이상의 그 시드를 그냥 막 증권에 꼬라박는 거는 그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저께 이재명 좋아한다고 해서 윤석열주 안 살 것도 아니고 윤석열주 좋아한다고 해서 이재명 거 안 사 그냥 돈 되는 것만 그냥 사면 된다. 제가 어저께 어젠가 뭐 하여튼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증권도 돈이 좀 돌아야 뭔가 할 명분이라든가 뭐 어떤 에너지 소모를 위한 어떤 명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시기니까 소액으로만 매매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 아니니까요. 목요일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미국장이 뭐 아주 이상한 해치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당한 선에서 매매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소액으로 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장이 왔을 때 굉장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그때 시드 다 날려가지고 지금 장은 좋은데 내가 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